정기택 증인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원장으로 재직하셨던 보건산업진흥원은 나라 돈으로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증인이 재직하실 때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씨 아내 회사를 중동에 진출시키라 이런 압박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네?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압박을 받은 적을 있는 걸 인식은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증인이 계셨던 기관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특히 그 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은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위탁 관리하는 곳이라 정부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어를 면담 잡아주고 네트워크도 연결해주고 판로망을 개척해주는 그런 이제 지원을 하는 곳인데, 신청하는 모든 회사를 다 연결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시고 이걸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 뭐 크게는 8개 항목, 작게는 보니까 21개 세부 평가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뭐 과거 실적이 있냐, 얼마나 좋으냐, 예상 수익 전망이 좋은가, 의료계 평판이 얼마나 좋은가, 또 진출하는 현지 국가의 원어민 직원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나 이런 걸 보셨던데, 이런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최순실 씨 측근 회사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김영재 씨 아내 회사라고 불리는 YJ컵스 메디칼이라는 거는 바로 그때 당시 전년도 매출이 2,400만 원에 불과해요. 근데 손실은 17억이에요. 버는 것보다 손실이 71배나 되는, 이건 불량업체라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원 불가능한 회사죠. 근데 이런 회사를 추천하라고,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추천하고 지원하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력이 들어왔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대통령 순방에 낄 수도 없는 업체죠. 근데 대통령 순방에 공식적으로는 끼워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대통령 순방마다 데리고 다닙니다. 기가 막힌 것은 거의 모든 순방에 데리고 다녔어요. 중동 4개국 순방, 중남미 4개국 순방, 아프리카 3개국 순방, 프랑스 순방, 중국 순방, 라오스 순방 안 데리고 다닌 데가 없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나라의 국왕, 왕세자, 총리, 국회의장, 그 나라들의 강요들, 최고 인사들을 줄줄이 만나게 해주고 그 회사의 중동 진출을 도와줍니다.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특혜의 끝판왕이죠. 근데 이런 특혜도 모자라서 중동의 수출업체로 진출시키라. 이걸 국가기관에다가 예산으로 하라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요구를 했죠. 근데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그 요구를 잘 안 들어주고 잘 안 되니까 안 해준 국가기관 인사들에게 보복을 한 게 더 기가 막힙니다. 증인이 2015년 중동 순방 멤버로 원래는 정해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배제되었죠. 네. 근데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뭐 들은 게 있습니까? 청와대 지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청와대 지시라고 했는데 이 최순실 씨 측근 회사를 도와주라는 지시, 이 압력을 거부한 것 이외에 다른 짐작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없었습니다. 없었죠.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보복당한 거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근데 이제 증인은 배제가 됐지만 증인이 계시던 기관의 실무 담당자, 중동센터장은 당시 중동 순방에, 왜냐하면 이 진출을 도와야 되니까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현장에서 부당한 압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가 중동 현장에서 이 실무자가 도저히 못 견디고 중동센터장이 사표를 2대 1로 증인에게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상황에 너무 염증을 느낀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 일에 관여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가 막힌 건 이 증인과 관련된 기관만이 아니라 이 사업이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쓰고 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쓰다 보니까 복지부 공무원들도 이 일에 관여가 돼 있었습니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한직으로 모두 자천이 됩니다.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돌아와서 중동 순방이 끝나고 나서 증인이 원장으로 계셨던 그 진흥원이 장장 5개월에 걸쳐서 대규모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감사 받아서 잘못한 게 드러난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진흥원은, 원장으로 계셨던, 증인이 원장으로 계셨던 그 진흥원은
원래 증인이 취임하기 전에는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량하지 못한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증인이 취임하고 나서 평가가 B등급으로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불량한 기관을 우량한 기관으로 올려놓은 아주 어떻게 보면 표창을 받아야 되는 증인인데 그 B등급으로 평가 결과가 나고 나서 이틀 만에 증인에게 사퇴 압력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그 직후에 그런 있었죠. 공고 사직을. 근데 이 권고 사직은 누가 어떤 형태로 무슨 말을 하든가요? 복지부 인사 담당자가 제게 찾아와서 위의 뜻이니 거치를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위라는 건 청와대라고 하든가요? 대통령이라고 하든가요? 최순실 씨라고 하든가요? 누구라고 하든가요? 청와대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라고 했습니까?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문체부에만 국한된 최순실 씨 아니면 최순실 씨가 아닌 그 이후에 있는 막강한 권력인지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이 문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복지부까지 망라하는 각종 출연기관에까지 종횡무진으로 생사여탈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국정농단 세력의 민낯을 특검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하고 싶은 말씀 참 많으실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이 일과 관련한 소회를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자로서 20년 동안 연구한 것을 국가를 위해서 실천해보고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쉬웠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16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부다비 보건청 장관과 신뢰를 쌓아서 당시 우리 대사께서 금맥을 뚫었다고 평가하셨던 계약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온 것이 참 아쉽습니다.